네,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날씨 좋은데 한강이나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여기 강남 선택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존경과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처음 발표 공고 올렸을 때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그 걱정 안 해도 됐네요. 다행히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내가 쓰는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기술을 이해하고 쓰고 싶어서 공부하던 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공유하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여기 이제 AWS 유저 그룹에서 마침 또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직을 해가지고 Next.js 자체를 사용한 지는 좀 3개월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아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되짚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발표가 좀 제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Next.js의 이미지 최적화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부제 Next.js는 왜 샤프를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자기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1년 반, 네, 풀스택 개발자로 한 2년 반,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이제 5년 정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로 한 9년 차 정도인 개발자인 안건환입니다. 지금은 CJ 올리브영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발표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Next.js의 이미지 최적화 일부분만 다룰 거예요. 네. 제가 다 아는 게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샤프와 스쿠시라고 하는데 스쿠시는 Next.js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이미지 최적화 모듈이에요. 그 모듈과 샤프라는 모듈을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것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Next.js의 이미지 최적화에 동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샤프와 스쿠시의 성능 비교. 그다음 세 번째는 샤프를 설치하면서 좀 만난 이슈들 좀 공유드리고 발표를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중간중간 좀 데모를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중간에 데모 코드를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고 원하신다면 와이파이나 테더링을 미리 연결해 두셨다가 데모를 진행할 때 코드를 받아서 직접 데모를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Next.js의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Next.js의 Next 이미지 컴포넌트 관련된 문서의 캡처본이에요. 그래서 Next 이미지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의 목록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장치의 크기에 맞춘 적절한 이미지 사이즈와 최신 이미지 포맷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웹 바이털즈의 CLS를 발생을 방지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레이지 로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뷰포트에 노출됐을 때 이미지 로드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블러링 처리한 이미지를 먼저 노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미지 리사이징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외부 저장소의 이미지도 리사이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먼저 HTML의 순수한 이제 이미지 태그랑 그다음에 Next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좀 비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린샷은 일단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스로틀링한 3G 속도로 좀 환경을 제약을 걸어둔 다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일반 이미지 태그를 사용했을 때 이미지를 내려봤는데 1.9MB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리고 이걸 봤는데 11.52초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동일한 이미지를 Next 이미지 컴포넌트 사용했을 때 내려봤는데 16.9KB 밖에 안 돼요, 용량이. 그리고 862ms 만에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Next.js는 어떻게 이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코드에서 작성한 모습이에요. Next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모습이고 일반적인 이미지 태그를 쓸 때와 비슷하죠. 소스에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넣고 width와 height를 지정해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예. 근데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렌더링이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동일한 이미지이지만 이미지 경로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을 때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스가 변하는 이유는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의 로더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 로더 속성에 의해서 네, 변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지금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의 코드의 일부를 좀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네, Next.js가 이제 서버가 구동이 될 때 기본적으로 언더바 넥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최적화를 위한 라우트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미지 최적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최적화합니다. Next.js 서버의 이미지 최적화 요청 URL인 언더바 넥스트 이미지로 호출할 때 필요한 변화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이미지 태그를 쓸 때와 달리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썼을 때 소스의 주소 값이 달라진 이유가 여기서 기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기본 로더 수정하지 않았으면은 위와 같은 주소로 요청수를 변경하고 이미지 최적화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 경로가 아니라 언더바 넥스트 이미지 패스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URL 값을 보시면 URL 인코디드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지정한 이미지 경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W 값에는 828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Q라는 값에는 75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W 값은 우리가 지정한 이미지 너비에 따라서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내에서 너비를 계산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 계산하는 로직에 의해서 넥스트 컴피그 안에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미지들의 그 지정한 브레이크 포인트의 값을 맞게 조율을 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 값은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프롭스를 보면 퀄리티라고 하는 프롭스가 있어요. 그 퀄리티 프롭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값인 75% 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URL이 바뀐 겁니다. 네, 그다음 또 역시 이제 넥스트 이미지 최적화 관련된 문서의 일부분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제가 표시한 부분을 번역하면은 Next.js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디스트 폴더 밑에 캐시 슬래시 이미지즈 폴더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동적으로 만들고 이후에 동일한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최적화한 이미지를 캐시로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좀 아리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Next.js의 배포용 빌드를 돌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네, 앞에 문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스트 폴더까지 가서 캐시 밑에 들어갔는데 이미지 관련된 폴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실제 유저가 이미지 요청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그때 바로 Next.js가 동적으로 이미지를 최적화해가지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ext.js 서버가 동작한 뒤에 첫 이미지 최적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미지 최적화하는 로직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짝의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첫 번째 요청이 끝나고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네, 이미지 최적화되어 있는 이미 캐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최적화 로직을 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빠르게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죠. 실제 그림에서 보시면 처음 요청했을 때는 64ms 정도 최적화 걸렸지만 그 밑에서는 5ms 만에 바로 응답을 내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그렇다면 이 최적화한 이미지 캐시를 사용한 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것도 의문이 생겼는데요. 네, 이 부분 역시도 Next.js 서버에서 응답 헤더에 커스텀 헤더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의 캐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Next 캐시라는 헤더에 miss라는 값을 줘요. 근데 이미지가 캐시되어 있었다면은 Next 캐시 헤더에 hit라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이미지가 동적으로 최적화되었는가 아니면 캐시되어 있던 이미지를 재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근데 Next.js가 이미지 최적화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이미지를 최적화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Next.js도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를 최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코드는 Next.js의 이미지 최적화 모듈의 코드 일부분을 좀 캡처해 온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동적으로 이미지를 최적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최적화가 필요 없는 SVG와 같은 벡터 이미지 또는 GIF와 같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최적화에 오래 걸리는 애니메이션 이미지의 경우에는 코드 레벨에서 아예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응답으로 내려줍니다. 네. 그렇게 일부 이미지를 쓰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드 옵션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미지 최적화를 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원본 파일을 요청하던지 아니면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에서 또 그 unoptimized라는 또 프롭스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unoptimized 프롭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컴포넌트는 최적화를 하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알려주면은 또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최적화를 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실제 데모를 통해 가지고 동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데모에서 사용할 코드는 모두 GitHub 내 공개 저장소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오른쪽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동작하는 샘플 코드를 받아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도 좀 한 16 버전 정도 돼야 되고 얀 가지고 패키지를 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얀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한 페이지를 띄워놨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그럼 네, 이제 그 데모 앱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총 제가 지금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이제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의 그 프롭스를 변경함에 따라서 동작은 어떻게 되고 최적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실제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만. 마이크에 소리 들리시죠? 네, 아무래도 양손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지 태그랑 넥스트 이미지를 두 개를 비교하는 예제 코드인데요. 실제 코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 vs 넥스트 이미지라는 페이지 하단의 라우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둘이 코드는 완전히 동일해요. 다만 이미지 태그를 썼느냐, 넥스트 이미지를 썼느냐 이거의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를 완료한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한 번 더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 폴더 밑에 캐시 폴더 밑에 이미지가 없다고요. 네, 지금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폴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당 페이지로 가서 이제 요청을 해볼게요. 그 전에 잠시 네트워크 탭을 잠깐 열어서 준비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페이지 봤을 때는 그냥 이미지가 그냥 별 차이 없이 로드가 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엘리먼트를 검사해서 보면은 여기는 그냥 이미지라고 해서 소스 그냥 바로 이미지 태그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더바 넥스트 이미지라는 URL로 바뀌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 렌더링 됐을 때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일반 BG 요청을 했을 때 1.9메가에 22ms 걸려. 이거는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빨라가지고 그런 거지만 모바일 스로팅 걸리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동일하게 1.9메가짜리 원본 파일을 요청했는데 넥스트 이미지에서는 지금 13.1kB를 확 용량이 줄어버렸죠. 그리고 202ms가 걸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청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스트 서버에서 이미지 최적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폴더에 만들어지게 기대했는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 해시 값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최적화된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넥스트 서버에서 이 이미지를 계속 재사용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쓰는 것과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쓰는 거의 성능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그 소스의 유형에 따라서 또 Next.js가 처리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비도 같고 다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은 이미지를 참조하는 경로를 좀 다양하게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슬래시 루트로 시작해서 그냥 bg1jpg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상대 경로로 임포트를 해서 그 임포트한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방식, 상대 경로를 쓰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Next.js 이미지 컴포넌트가 외부 이미지를 또 최적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는 지금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없는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다른 앞서 있던 이미지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미지 캐시했던 그걸 좀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준비한다고 했다가 아마 좀 묻어 있었나 봐요. 이게 코드가. 네. 다시 지우고 나서 소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뭔가 만들어졌잖아요. 똑같이 뭔가 아무런 동작 없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다 넥스트 이미지 URL로 바뀌어 있어요. 화면 이게 혹시 이게 좀 이렇게 넥스트 이미지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넥스트 이미지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부 이미지인데도 넥스트 언더바 넥스트 이미지 경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루트로 이제 루트 경로로 시작하는 이제 BG1 같은 경우에 여기 퍼블릭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빌드를 하더라도 복사를 하거나 뭔가 복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넥스트JS 서버가 재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상대 경로로 참조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는 이제 소스 폴더 밑에 페이지즈 밑에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이미지였거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JS가 빌드를 할 때 스태틱 디스트 폴더 하위에 미디어 폴더 하위에 이렇게 넣게 돼요. 근데 다만 요거는 최적화된 이미지는 아닙니다. 원본 파일인데 그 원 파일의 해시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명만 만들어 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외부에 있는 이미지는 없어요. 현재 이 프로젝트 내.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이미지 경로가 3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솔직히 저도 이 파일명 가지고 둘 중에 상대 경로가 뭔지 절대 경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는 넥스트 언더바 넥스트 스태틱 하위에 있는 걸로 넥스트JS 서버가 그 정적 파일을 서빙해 주는 방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결국 동일한 이미지 써가지고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준비하다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인데 마지막으로 외부 이미지인데도 요거를 넥스트JS 서버가 외부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한 거를 바로 브라우저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넥스트JS 서버가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장을 한 다음에 최적화한 이미지를 내려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넥스트JS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쓸 때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넥스트JS가 이미지 최적화하는 동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너비를 좀 값을 바꿨을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계속 그냥 맵으로 돌려가지고 나온 거고요. 너비를 400픽셀, 800픽셀, 1200픽셀로 나눴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기 전에 또 캐시된 이미지를 지우겠습니다. 참고로 저 이미지 폴더를 계속 날려도 서버가 동작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운영에서 이미지 지울 일은 아마 없겠지만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탭에서도 잠깐 경로를 지우고요. 너비가 지금 다른 이미지들을 요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또 뭔가 빠르게 다 처리가 됐는데 과연 이 이미지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640픽셀로 던지고요. 828픽셀로 했고요. 그다음에 1200픽셀로 했어요. 근데 아까 코드에서 보셨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400, 800, 1200이에요. 1200 하나는 히트했지만 나머지는 다른 값이 나왔거든요. 이 값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넥스트 컴피그 설정할 때 이미지즈 설정에 보면은 디바이스 사이즈라고 하는 이미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828과 1200, 640에 여기서 아까 봤던 값들이 여기 있잖아요.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 내부에서 이 너비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중에서 이
프로젝트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 중에 적절한 건 무엇인가를 판단해가지고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면 640 좀 더 크기를 키워드릴게요. 네. 너비가 640을 요청했을 때 13.1kB예요. 그 다음에 828로 했을 때 17.1kB. 점점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따라서 너비별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이미지 사이즈도 달라지고 이미지 최적화를 함에 따라서 더 큰 이미지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스 설정을 쓰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사용하셔야지 조금 더 최적화된 걸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기 이미지즈 가보시면 다 너비에 맞춰서 이게 아마 화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요청한 URL, 그 넥스트 이미지라고 하는 그 요청한 URL에 따라서 그 동일한 URL로 올 경우에 그 URL을 아마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으로 보여드릴 거는 퀄리티라는 프롭스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퀄리티를 변경했을 때 또 어떻게 보이는지 또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최적화된 이미지는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이것도 취소를 하고요. 네, 다음 이제 퀄리티로 넘어갈게요. 네, 퀄리티를 요청했을 때 화면이에요. 지금 얼핏 봤을 때는 뭔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좀 확대를 좀 해보면은 여기 이미지 퀄리티가 아직 격자 문양이 생기잖아요. 네, 격자 문양이 생겼고 여긴 조금 더 없어졌고 여긴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퀄리티 100을 썼을 때 화면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75나 100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넥스트.js에서도 100보다는 75를 기본값으로 잡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트워크 탭에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퀄리티 25일 때는 용량이 엄청 작아졌죠. 2.6KB. 그리고 퀄리티 50을 했을 때 5.7KB고요. 75일 때 100% 차이가 있는데 요거만 봐서는 75% 정도만 넣어도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거의 기본값을 웬만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퀄리티 이것도 보시면 지금 퀄리티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이미지 폴더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번 데모에서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의 유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원본은 JPEG 이미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SVG와 같이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 최적화를 태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검증해 보고요. 그리고 넥스트 이미지 최적화가 해주는 게 과연 어느 이미지 포맷까지 최적화를 해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걸 한번 좀 돌려봤거든요. 준비해봤는데 잠시만요. 이미지 타입스라는 이제 타입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번에 SVG 파일, 그 다음에 이거는 JPEG, 기존까지 계속 써왔던 JPEG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WebP라고 하는 이미지 포맷을 가져온 거고 다 원본 파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AVIF라고 하는 또 이미지 포맷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SVG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SVG는 언더바 넥스트 이미지로 시작을 안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 파일이 어떤 유형의 파일인지를 검증해가지고 최적화를 태우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최적화 루트로 요청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절대 경로로 요청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JPEG나 WebP, 그다음에 AVIF 이미지 포맷을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라는 거를 보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JPEG도 지금 최적화를 해가지고 지금 JPEG 원본이 JPEG인데 AVIF 이미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내려준 거예요. 이것도 최적화를 해준 거죠. 그리고 WebP도 얘가 최적화를 해줘서 WebP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AVIF로 최적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AVIF도 또 AVIF로 또 변환해가지고 내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미지 포맷들을 지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데모 1차 데모고요. 발표는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은 넥스트 이미지의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그 다음은 샤프와 스쿠시의 좀 성능 비교. 진짜 내가 샤프를 써야 돼? 쓰는 게 맞아? 이 라이브러리 내가 진짜 설치되는 게 맞아? 라는 좀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ext.js는 기본적으로 스쿠시라고 하는 이미지 최적화 라이브러리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영에서도 이제 이미지 최적화를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Next.js를 사용하다 보면은 Next.js 문서를 보거나 Next.js 서버를 실행했을 때 여기저기서 Next.js 운영 환경에서는 샤프 쓰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 이미지는 Next.js 서버에서 이미지 최적화를 돌리는데 샤프 라이브러리가 없어. 너 의존성이 지금 없다. 이거 설치해라 라고 경고를 보여주는 거고요. 좌우 두 개는 또 Next.js 문서를 좀 탐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샤프를 쓰라는 내용이. 그래서 그 문서들을 좀 캡처해 놨습니다. 네, 그럼 이처럼 Next.js는 샤프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추천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Next.js는 어떻게 샤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Next.js 한번 코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미지 최적화 모드를 초기화할 때 샤프라는 모드를 임포트합니다. 그래서 샤프 설치 여부를 검증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포트가 실패할 경우에는 저 샤프에 대한 이제 값이 없겠죠. 그러면 저 값의 기준 undefined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코드를 기준으로 샤프 값이 있으면 샤프를 가지고 최적화를 돌릴 거고요. 저 값이 undefined면 기본 내장 라이브러리인 스쿠시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돌리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분기를 태우고 있어요. Next.js 자체는. 네. 일단은 첫 번째 샤프 라이브러리의 페이지예요. 일단은 표시된 부분만 번역을 해볼게요. 다양한 크기의 JPEG, PNG, WebP, GIF, AVIF와 같은 이미지들을 더 작은 크기로 그리고 웹에 친화적으로 변환해주는 매우 빠른 속도의 모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위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스쿠시 라이브러리 페이지예요. 스쿠시 샤프 페이지에 보면 되게 단순해요. 네, 내용도 그냥 샤프와 비슷하게 다양한 포맷의 이미지를 압축하고 사이즈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이미지는 또 Next.js의 또 다른 문서 캡처예요. 샤프 되게 좋아하죠. 여기서도 스쿠시를 기본 로더로 사용하고 있는데 스쿠시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개발 환경에 적합하다고 해요. 그런데 운영 환경에서는 샤프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둘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지? 라는 걸 처음에 막혔어요.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노가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실제로 설치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샤프를 추가한 후 추가하기 전의 성능 비교를 좀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위의 이미지는 스쿠시로 변환했을 때, 아래의 이미지는 샤프로 변환했을 때예요. 일단 원본 이미지는 계속 재사용 중인 1.9MB짜리 이미지 파일이고요. 먼저 이미지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스쿠시는 17.1KB, 샤프는 16.9KB 정도 크게 감소시켰어요. 크기만 비교했을 때는 크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응답 속도를 옆에 보시겠어요? 스쿠시로 이미지 최적화를 돌릴 때 228ms가 걸렸거든요. 근데 샤프를 돌렸을 때는 64ms밖에 안 걸렸어요. 샤프를 사용했을 때 약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게 JPEG을 웹P 파일로 변환을 해준 거죠. 네. 다음은 AVIF라는 포맷으로 변환했을 때 모습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스쿠시를 썼을 때는 10.8KB, 샤프를 썼을 때는 13.1KB로 그렇게 큰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응답 속도를 비교해 보면 스쿠시 썼을 때는 1.24초 걸렸거든요. 근데 샤프를 써서 최적화했을 때는 202ms밖에 걸리진 않았어요. 샤프를 사용했을 때 약 6배 정도 더 빠르게 응답을 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솔직히 이 정도 성능 차이라면 왜 샤프를 쓰라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단순히 로직적으로 변경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샤프 라이브러리 설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앞서 성능 비교에서 좀 언급했는데 혹시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준비해봤어요. AVIF 이미지 포맷이라는 걸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AVIF라는 포맷은 AV1 코덱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코덱인데요. 그 코덱에서 나온 이미지 처리용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웹P의 후계자격인 포맷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즘 웬만한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다 AVIF도 제공하고 있거든,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이제 Next.js 문서의 캡처본이에요. 웹P 포맷으로 변환할 때와 AVIF 포맷으로 변환할 때 비교를 해보면 압축하는데 AVIF가 조금 더 걸려요. 20% 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대신 용량은 20% 정도 좀 더 작아진대요. 처음 요청은 좀 살짝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Next.js 서버는 이미지 최적화한 다음에 그걸 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요청에서는 용량이 더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Next.js의 설정 하나만 추가해주면은 기본적으로 Next.js는 웹P로 최적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 하나만 추가해주면은 AVIF도 최적화해서 이미지 내려주도록 동작하게 할 수 있고요. 앞서 예시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웹P로 변환했을 때는 17KB 정도였어요. 근데 AVIF로 변환했을 때 13KB 정도, 거의 한 20% 정도 좀 용량이 줄어들었죠. 네. 단 AVIF로 좀 동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좀 샤프 라이브러리에 좀 의존성이 좀 걸려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0.32.1 버전이 샤프의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예전부터 Next.js를 써오셨던 분들인데 AVIF를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샤프 AVI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샤프의 좀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여기 적혀있다시피 0.27.0 이후부터 아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AVIF는 요즘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부 지원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canIuse.com이라는 곳에서 이제 AVIF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곳인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엣지 브라우저는 지금 AVIF 포맷을 지원하지 않고 있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AVIF 쓰면 안 될까요? 네. 아닙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브라우저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 헤더 중에 accept 헤더를 같이 전달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포맷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전달해줘요. 왼쪽에 있는 엣지 브라우저의 요청에는 웹P, APNG, SVG,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적인 이미지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로 요청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요청해드는 추가적으로 AVIF까지 수화가 가능해 라고 서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Next.js 서버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최적화 모듈의 스크린샷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accept 헤더를 읽어요. 리퀘스트 헤더에 있는 accept 헤더를 읽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내려줄 때 최적의 마임 타입을 내부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브라우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형식으로 최적화해서 내려주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Next.js는. 그렇기 때문에 Next.js 설정에서 AVIF를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더라도 AVIF를 지원하지 않는 엣지 브라우저한테는 웹P 포맷으로 최적화해서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AVIF를 지원하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AVIF 포맷으로 응답을 내려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샤프와 스쿠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Next.js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웹P 또는 AVIF 포맷으로 변환할 때 사용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샤프의 성능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샤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역시도 동일한 그 코드를 재사용할 거고요. 전후 샤프 라이브러리 설치 전후를 비교하려면은 하나의 저장소를 두 군데로 받으신 다음에 A 저장소에는 샤프를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B 저장소에서는 샤프의 의존성이 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샤프를 썼을 때와 샤프를 쓰지 않았을 때 성능 비교를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 서버에는 샤프를 쓰는 걸로 요청을 할 거고요. 3001번으로 동일한 페이지로 접근을 할 거예요.
네, 여기 3001번은 스쿠시로 이미지 최적화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페이지에 접근했기 때문에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리프레시를 하면은 아마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 폴더에서 그 최적화된 이미지 폴더도 좀 지우고 화면을 좀 다시 새로 고침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최적화 지워주고요. 근데 여기는 마침 3001번으로 띄워놓은 곳에 들어오셔서 이미지 폴더를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일단 스쿠시 먼저 볼게요. 3001번이고 스쿠시에서 세로 고침을 했을 때 779ms 정도가 걸렸네요. 근데 이제 샤프를 쓰는 곳에 와서 리프레시를 하면 204ms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 실질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보심으로써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냥 단순히 라이브러리 하나만 추가했는데 성능이 4배 정도의 개선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샤프와 스쿠시 설치 전후에 따라서 이걸 비교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그 AVF 지원 관련해서 한번 엣지와 크롬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여기는 지금 엣지 브라우저 지금 보시면 어떻게 여기 엣지 브라우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크롬 브라우저예요. 그럼 이제 역시나 이제 또 동일한 그 기존에 있었던 것도 캐시를 날려줘야겠죠. 네, 캐시를 날려줬고요. 실제 여기 와서 캐시보 이미지즈 폴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AVIF를 지원하는 크롬에서 실행을 했을 때 네, AVIF로 지금 최적화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넥스트의 이미지즈 폴더에 AVIF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 뭐 AVIF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AVIF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퀘스트 헤더를 보면은 예, AVIF를 지원해라고 했기 때문에 넥스트 서버가 AVIF를 내려준 거고요. 이제 엣지 브라우저로 요청을 해볼게요. 엣지 브라우저로 리프레시를 했을 때 네, 지금 보시면 웹P로 내려줬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 헤더를 보시게 되면 웹P 여기 지금 AVIF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그럼 우리 넥스트 서버는 어떻게 동작을 했느냐? AVIF 포맷은 아까 크롬에서 요청한 거였고요. 네, 웹P 포맷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브라우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느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Next.js 서버 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내려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데모는 네, 이렇게 두 개, 샤프와 스쿠시에 썼을 때 이제 비교를 좀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시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샤프를 사용하면서 제가 만났던 삽질 경험 한번 좀 지금 M1 칩을 쓰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제가 M1 칩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안 되더라고요, 샤프가. 왜 안 됐냐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해가지고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M1 칩에는 샤프를 빌드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없었어요. 빌드한 도구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도구, 이 그림에 보이는 도구들을 내부적으로 제가 설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샤프가 빌드가 되면서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0.29.0 버전 이후부터는 샤프에서도 이걸 인지를 한 거예요. 아, M1에서 빌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0.29.0 이후 버전부터 설치를 할 때는 프리빌트 라이브러리 따로 별도로 다운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프리빌트 라이브러리 먼저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돼서 아마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은 제가 뒤에 지금 놓은 도구들을 아마 설치하지 않아도 아마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로컬에 이미 설치한 상태여가지고 전후를 비교해보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발표가 이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 요약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발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Next.js는 모던 브라우저에서 고려해야 할 대부분의 최적화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의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최적화는 빌드 타임이 아닌 런타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1의 요청은 항상 응답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샤프를 사용하면 스쿠시를 사용할 때와 비교했을 때 웹P 포맷을 최적화할 때는 3배에서 4배 정도
AVIF 포맷으로 최적화할 때는 3배에서 6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브라우저 요청에 맞춰서 최적화된 이미지를 응답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브라우저 호환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좀 고민에 좀 덜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약 파는 시간인데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올리브영에 대해서 좀 광고를 조금만 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올리브영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체질 개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지금 모노리식 구조의 JSP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Next.js 프레임워크랑 타입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SSR 페이지로 전환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백엔드는 마찬가지로 JSP 페이지를 렌더링하기 위한 모노리식 자바 플러스 스프링 구조에서 코틀린하고 스프링을 이용해가지고 API 서버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되게 혼란스럽지만 이것저것 좀 조준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져 있고요. 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그리고 SRE, QA 등 개발 직군은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회사 채용 공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CJ그룹 채용 페이지에서 올리브영을 선택하시면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직 공고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리브영 면접 볼 때 좀 인상 깊었던 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CTO분이랑 면접을 봤어요. 근데 CTO분이 지금의 올리브영은 돈 많고 실적 잘 나오는 스타트업이다. 자유롭게 원하는 걸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이직을 한 지 이제 한 3개월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적응 중인데 아직까지는 CTO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은 아니구나. 네, 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그냥 뭔가 체계가 꽉 잡혀 있는 대기업의 개발 부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타트업처럼 좀 애자일하게 일하고 있고요. 계속 더 나은 업무 방식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동료들과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계가 잡혀 있는 거 원하시면 오셔서 체계 만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스타트업의 장점과 대기업의 장점을 좀 잘 섞은 모습으로 회사가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테크블로그도 좀 열심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도 이제 그 테크블로그의 내용 정리해가지고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오시면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이미지 관련된 좀 여기저기 처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관련된 글도 몇 가지 있고요. 아니면 웹 바이탈즈 관련해가지고 또 성능 최적화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그 좋은 것들이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블로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질문을 해주시는 세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 선물도 제가 회사에다가 이거 발표하러 갑니다 말했더니 갑자기 팀장님이 그럼 이거 가져가요 하더니 먼저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지원 받아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네, 상품이 뭔지는 질문해 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주제는 Next.js의 이미지 최적화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올리브영에 대한 건 더욱 좋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강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 제가 겪는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아무래도 S3에서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미지 최적화가 결론적으로 안 되고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S3에서 CDN에 붙여놔도 이거는 약간 좀 더 나아간 얘기긴 한데 Next.js 컴피그 내에 CDN 연동하는 컴피그가 있어요. 그 컴피그를 잡아주면은 그 Next.js가 자동적으로 그 도메인 CDN을 잡아가지고 그 CDN에서 Next.js 서버로 이미지를 가져와요. 아까 예. 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내에서 지금 제가 업무 담당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AWS에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랑 S3 연동해가지고 가져올 때 그 S3에 있는 이미지라 하더라도 Next.js 서버 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 서버 안에서 이미지 최적화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분 좀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고? 네, 뒤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분까지 선물 드릴 수 있을까? 그 외에 또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예. 이제 넥스트에서 결국 이미지 캐싱을 하면은
예. 캐싱에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한 좀 비즈니스적 이슈라든가 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비즈니스적으로 이미지마다 캐싱하는 시간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인밸리데이트를 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그것도 넥스트 아까 죄송합니다. 그 넥스트 컴피그의 이미지 설정을 가보시면은 이 역시도 이제 그 TTL 설정에 관련된 설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넥스트JS에서 기본값은 60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외부 이미지를 쓰는 경우에는 외부 이미지에는 또 캐시 컨트롤 헤더를 이용해가지고 응답에 내려주잖아요. 그 캐시 컨트롤 헤더를 우선순위로 조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이미지를 쓴다고 하면 외부 이미지에 묻어온 캐시 컨트롤 헤더에 있는 그 기간을 사용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캐싱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이미지라든 다른 이미지를 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60초라는 값을 바꾸지 않는 한도 내 하는 그냥 60초로 기본값이 잡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코드를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양한 소스로 참조를 했을 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요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내부잖아요. 결론적으로 넥스트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는 외부에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최적화할 때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이 앞에 60초라는 게 실은 이 60초라는 게 TTL 값이에요. 캐시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초고 지금 얘는 지금 86,400이잖아요. 이유는 제가 따로 운영한 제 개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 건데 그 사진에다가 86,400초의 캐시 컨트롤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넥스트의 설정도 있지만 캐시 컨트롤 헤더가 있다면 그 헤더를 우선순위에서 사용합니다. 네, 이러면 답변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줄무늬 옷 입으시면 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이미지를 쓸 때 이제 SSR 환경에서 SSR 아, 네네. 부르실 거잖아요. 예. 이미지가 이제 몇 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무한 스크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저희도 이미 저희 내부에서도 무한 스크롤 쓰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넥스트 이미지 자체에서 레이지 노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스크롤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이미지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뷰포트에 그 이미지가 딱 히트가 됐을 때 그때 넥스트 서버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다 수십 개의 이미지 한 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뷰포트에 노출된 이미지에 한해서만 넥스에이스에 요청을 하고 이미지 최적화에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이 브라우저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아마 너비로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제가 지우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했을 때 이미지가 지금 보시면 하이트가 좀 넘쳐가지고 가져온 것 같은데 이미지 타입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여기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저희 이미지를 요청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리액트 SVG 하나 요청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있던 JPEG을 요청한 걸 가져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유저로 스크롤을 아래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이때 바로 로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넥스트JS의 이미지 컴포넌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지 로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두 개가 추가로 더 요청이 된 거죠. 결국 뷰포트에 노출됐을 때만 요청하게 됩니다. 네, 상품은 끝났는데 혹시 더 질문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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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미지를 예. 다운 받아서 이제 최적화하든 리사이즈 하던 로컬에 가지고 있다 이거를 서빙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S3든 어딘가에 저장해서 CD에 네. 태워서 나가는 거와 리사이즈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걸 CD에 태워서 나가는 거를 네. 또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네. 그 위쪽에 CD에 태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결국은 넥스트JS가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어찌 보면 두 배는 아니죠. 뭐 이미지 최적화하기 때문에 리사이징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CD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냥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가져오는 그 비용밖에 발생하지 않을 건데 지금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CDN에서 넥스트JS 서버가 가져오는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최적화된 이미지를 내려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아까 말씀하셨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는 좀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적절한 짤과 네. 감사합니다. 데모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Next.js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런타임 환경에서 요청했을 때 이걸 최적화해서 서빙을 한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로컬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빌드 전에 제가 최적화 툴을 하나 사용을 해서 최적화를 한 다음에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서빙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발표를 들어보니까 퍼포먼스가 제 예상보다 훨씬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이 과유불급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운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좋은 질문 주신 거에 저희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Next.js 프레임워크 도입하기 전에 별도의 이미지 서버를 갖고 있어요. 그 이미지 서버에서 이미 최적화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JPEG을 올려놓고 그 이미지 서버 요청할 때 웹피로 포맷을 변환해줘라고 요청해 던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 서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Next.js 이미지 최적화 쓰는 것이 맞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그나마 좀 저희가 고민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느 쪽이 우리 DX, 그러니까 개발 그 경험이 더 좋을까를 좀 고민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미지 서버는 제가 알기로는 외주를 주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웹피는 되는데 AVF가 지금 안 돼요. 그럼 AVF를 해달라고 하면 또 뭔가 요청이 들어갈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Next.js 안에서 이미 다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미지만 별도의 그 S3에 클라우드 프론트 연동에 올려놓고 그냥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정답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전과 비포 애프터를 경험을 둘 다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개발자님이 네. 개인적인 DX적인 네.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발할 때 저희가 그 이미지 서버를 쓸 때 고민을 또 하나 했어야 되는 게 웹피라는 포맷이 iOS 13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코드 레벨에서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유저 에이전트 읽어가지고 이 유저가 iOS 13 버전 이하면 JPEG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iOS 14 버전 이후부터는 웹피를 쓰니까 웹피를 요청해야 돼. 그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Next.j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내부에서 알아서 이미 말아줘서 그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걸 파악해가지고 원하는 걸 내려줄 테니까 실제로도 iOS 13 버전에서 검증을 해봤을 때 Next.js를 통해서 내려왔을 때는 그냥 저희는 코드 하나만 쓰고 사용했는데 지원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약간 개발자 경험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 팀 내부에서는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전사적인 고민으로 발전된 게 아니어서 일단 저희 팀 내부 의견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DX 관점에서 네. TDM 2번 하는 거 비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부분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됐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할 때 파일 시스템에서 삭제를 하셨잖아요, 이미지를.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그 next.cache 이미지 폴더만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 배포를 할 때에도 컴퓨팅 자원을 안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라는 사실 문제가 매번 배포할 때마다 파일 시스템이 날아가면 물론 컨테이너로 배포를 한다면 파일 시스템을 지킬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환경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올리브영 정도면은 이벤트를 실행한다는 이벤트가 있을 때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트래픽 돌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컴퓨팅 자원이 몰려가지고 저거 샤프나 스쿠시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파일 시스템을 지킴으로써 유지함으로써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던가 아니면 요거는 버셀 문서 같은 데서 보신 게 있다던가 궁금해요. 네, 요거는 내부적인 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AWS에서 ECS 가지고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 ECS로 컨테이너 기반을 배포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배포를 하면 신규 컨테이너가 뜰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 캐시했던 이미지 솔직히 다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도 지금 계속 같이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새로 뜰 때 기존에 앞서 뭐 1.0.0 버전에서 이미지 캐시를 다 만들어놨던 게 다 사라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혹시 뭐 이거까지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컴퓨팅 자원을 추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배포를 한 후에 컴퓨팅이 확 뜬다든가 막 그런 문제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인프라를 다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콘텐츠가 안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Next.js 빌드할 때 예. 이미지 최적화 작업도 수행을 해가지고 빌드 타임에 지금은 데모 보여주신 거는 런타임에 이미지를 로드할 때 캐시 디렉토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빌드 타임에 이것들을 막 사이즈별로 만들어 놓고 퀄리티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은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말씀드린 건 저도 넥스트에 쓴 지 한 3개월 조금 넘어가지고 그 이전 히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문서상으로는 런타임에 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했을 때고 그 어차피 그 스태틱 정적 파일도 제공을 했잖아요. Next.js 안에서 아마 그럼 혹시나 아직 제가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정적 파일, 그러니까 정적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빌드 타임에 최적화를 다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 답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동적 이미지는 아마도 힘들겠군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아까 그 S3에다 이미지를 서빙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로컬의 캐시 최적화를 저장 안 하고 다시 S3로 저장하는 방법, 옵션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아쉽게도 제가 그 관련 옵션은 본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드린 게 오히려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니 강의 아닙니다. 네, 강의 아닙니다. 네. 샤프를 떴을 때 코시보다 속도가 더 빨랐는데 예. 용량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용량은 비슷한데 어떻게 더 빨리 로드하는지. 그거는 솔직히 그냥 라이브러리의 영역이어서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발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유익했고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샤프로 이미지 최적화를 하는 게 더 성능이 좋다면은 이게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왜 그게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극렬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문서에도 적혀 있었지만 개발할 때는 스쿠시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넥스트JS 문서상에서도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사용자에게 취사 선택을 하게 하지 않았나. 솔직히 제가 넥스트에 대한 컨트리뷰터가 아니어가지고 속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코드를 가보면은 스쿠시 자체는 그 넥스트JS 자체 코드를 한번 가서 보시면은 스쿠시는 아예 그 코드 자체가 박혀 있어요. 아예 그냥 넥스트JS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JS 파일 자체가. 그걸 가지고 리퀘어 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그 빌드 타임에 이미지 최적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보여준 동작은 런타임에서 최적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빌드 타임으로 뭔가 개발자가 변경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XTJS를 잘 알지 못하는데 샤프는 예전에도 썼는데 이제 샤프는 제가 스쿠시는 예, 제가 맞습니다. 직접 써보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봤을 때 아마 자바스크립트 된 이미지 라이브러리일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드만 돌아가면 어디나 다 OS 플랫폼 상관없이 다 이 시기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개발해서 쓰는 거고요. 샤프는 네이티브 모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브루를 하던 apt get을 하던 OS에 이미지 매직 K나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막 설치되어 있고 그 조성이 하나도 깨지면 샤프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도커 할 때도 로컬에 있는 거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컨테이너에 넣으면 스쿠시는 아마 돌아갈 건데 샤프는 여기는 맥이고 저기는 리눅스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트인으로 하면 아마 넥스트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다 시작하기 전에 다 의존성 해결하느라고 문제가 생겨서 아마 스쿠시를 넣어놓고 프로덕션 나갈 때는 샤프를 쓰세요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만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샤프에 예전에 컨트리뷰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스쿠시랑 샤프랑 왜 그런 오차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쿠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드 말고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해요. 그리고 샤프든 스쿠시를 쓰든 뭐 JPEG이든 아니면은 웹피로 인코딩을 하든 동일한 코덱 변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똑같아요. 근데 성능 차가 왜 발생하냐면은 샤프 쪽은 네이티브 애드온을 사용하면서 CPU에 있는 특수한 명령 어셋을 쓰고 병렬화 처리가 지금 빌트인으로 구현이 다 돼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웹어셈블리로 된 이제 스쿠시 같은 경우에는 구현체에서 사실 병렬화나 아니면 CPU에 특화된 명령 어셋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 페널티를 더 얻게 되는 단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호환성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성능에서 너무 희생하는 게 많아서 가급적이면은 샤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샤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빌트인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게 특허가 걸리기 때문에 코덱들이 이게 로열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샤프를 인스톨할 때도 사실 그 빕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내려받게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센스 이슈를 사실 회피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GPL이랑 이것저것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번들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라이센스든 아니면 이제 특허 로열티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번들링을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안에서 샤프를 설치할 때 이제 까보면 그 로그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LIB VIPS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샤프를 빌드를 하더라고요. 예, 예, 덕분에 좋은 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사실 질문이 있는데 저는 한 2017년부터 샤프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잖아요. 샤프보다 런타임에 컴퓨팅 자원을 쓰는 거다 보니까 더 개선된 게 뭔가 없을까 궁금한데 요즘에는 샤프 이상의 어떤 이미지 처리할 만한 라이브러리가 또 없나요?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샤프가 최고일까요? 예.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이미지 포맷도 있잖아요. JPEG도 있고 사실 웹P도 있고 이제 사실 요즘에는 그 HIC라고 이제 차세대 이미지 코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V1 기관이 말씀하신 AVAF도 있는데 사실 샤프 안에서 그 모든 이미지 포맷들을 직접 디자인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JPE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질라에서 개발한 그 모주 JPEG이라는 별도의 코덱을 땡겨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웹P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그 라이브러리 웹P 라이브러리 쓰고 사실 그게 코덱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샤프 이상
방향의 것을 찾는다기보다는 사실 더 효율성이 좋은 그 코덱 구현체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건 지금 극한까지 지금 CPU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극한까지 끌어가가 지금 최적화가 돼 있는 상태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최신 코덱들이 더 인풋링하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사실 JPEG이 사이즈에서 페널티를 가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JPEG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JPEG도 사실 되게 서비스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폼에서 쓸 건가는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건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샤프가 그러니까 코덱이 아니라 약간 브릿지 라이브러리라고 보는데 더 정확하겠네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질문은 슬랙으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슬랙으로 남겨주시고요. 맞아 또. 예. 그럼 일단 여기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발표 자료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그 프론트엔드 채널에다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이 발표 자료 만들면서 참고했던 문서들은 다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특히나 Next.js에서 이미지 최적화하는 모듈 코드 쪽도 다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이 발표 자료 보시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